자, 우리 테마 7번은요. 도시개발법에서 우리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무조건 두 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죠.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용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언젠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 수용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가 있는데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는 무조건 수용 못하고 요건이 필요하죠.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 산정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한 번씩 들어두셔야 됩니다.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 고시 한번 나왔었죠. 이때 공시법에 따른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세부 목록 고시했을 때 사업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원형지 개발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가 있고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 무수이심 많이 나왔죠?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원형지가 몇 글자입니까? 세 글자죠. 그 다음에 원이 뭐예요? 하나. 그래서 3분의 1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수용 방식에서 국가 지자체를 제외한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국가나 지자체는 매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주형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받은 경우는 역시 또 10년이 안 됐다 할지라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일부 지급이죠. 그렇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은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경우는요.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 민간 시행자는요.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 우려가 있으니까.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하고 시행자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요.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얻어야 된다. 요거까지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토지 상환 채권의 이율은요. 자, 누가 정하는가? 발행자가 정합니다. 발행자, 바로 채무자가 정하게 돼 있죠. 예. 토지 상환 채권은 김영식 증권, 증권에 권리를 행사할 자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자가 나오면 다 김영증권이죠. 상환자가 나오면 김영증권이다. 토지 상환 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토지 상환 채권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되고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 상환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취득자는 발행자 및 그 밖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나 공공택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나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주된 역할은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거죠. 원래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는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추첨이나 수의 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추첨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죠. 그다음 이제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줘야 되는 경우는 수의 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자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고시한 실시 계획에 따라 존치 않은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 상환 채권 받은 사람한테 무조건 줘야죠. 토지 상환할 때 토지의 규모, 형상, 입지 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용 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경쟁 입찰이나 추첨의 결과, 자 2회 동그라미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는요, 수의 계약 방법으로 조성 토지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 토지 등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 예전에 이게 조성원가였죠. 조성원가가 아니라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이거 꼭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환지 방식의 중요한 내용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땅값이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죠. 시험이 여러 번 나왔네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지 부지정. 종전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내일 모레 이민을 간다. 저 환지 필요 없어요. 그러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 해당 토지에 관해서 임차권자 등, 임차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왔던 지문이네요.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해서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부분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가 있고, 시행자가 사용 수익을 정지하게 하려면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미리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요거 60일로 나와요. 30일입니다. 왜? 이 환지 방식은요, 기간이 60일짜리가 많은데 오늘만 30일이에요. 그래서 요거 30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싸움 난다는 얘기죠. 특히 필요한 경우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환지의 목적인 토지를 가름해서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는 and예요.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입체환지라 그러죠. 입체환지는 종전 토지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와 절대 또는 그러면 안 돼요. 일부와 and 그리고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언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절대 동의가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요.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이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요. 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라 그랬죠. 공인평가 기관인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해야 된다. 그러면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가 먼저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가 나중이다. 이 순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만 시험에는 자주 나왔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는요.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지정권자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행정청인 시행자는 인가를 받지 않고요.
환지 계획 내용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환지 계획에 없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환지 처분은 무효가 된다. 중요한 대법원 판례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가 없다.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에 대한 겁니다.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을 때는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요. 60일 내 환지 처분해야 되고요.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준공검사 못하잖아요. 그때는 공사완료 공고만 하면 됩니다. 공사완료 공고가 있는 때로부터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환지 계획에서 정해지는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로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종전 토지와 권리 의무가 같아진다는 뜻이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하고요. 채비지는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하고요. 우리 채비지가요. 환지 예정지로 지정됐을 때는 처분 가능하죠. 그래서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험에 자주 나왔던 지문이 되겠네요. 자,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확정이 되고요.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해야 되지만 자, 내일 모레 이민 가는 사람 환지 부지정하죠. 그래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해야 되지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바로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사실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온 거.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한일부터 계산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다. 원금 5년, 이자 2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도시개발채권 상한은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요.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채권의 발행 당시 국채, 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 상황 등을 고려해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는 사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까지 우리 핵심 사항 다 정리했습니다.